예,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인사드렸던 조정현입니다. 어, 오늘 오후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맡게 돼서 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파일코인의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경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제성, 이익, 그리고 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스토리지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그런 경제적인 기반에서 이제 준비가 돼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아주 놀라운 파일코인의 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에서 크립토 이콘은 무엇인가? 크립토 이콘이라는 것은 암호를 지칭하는 크립토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암호 경제 구조라는 건데요. 이 암호 경제 구조의 이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인류 자연사를 망라하는 과학 기술의 결정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화폐의 다음 단계, 새로운 어떤 레벨의 그런 경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진 게 바로 파일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립토 이코노믹에는 뭐 과학, 기술,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다양한 어떤 지식 기반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코인 크립토 이코노믹의 사명은 사실상 첫 번째로 스토리지 제공자들에게 주기 위한 보상 체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수익 문제인데요. 많은 투자를 선투자하고 그리고 그 투자된 것들을 다시 회수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이제 제일 불안한 게 역시 사업하는 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구조가 좋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저장 수요가 또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파일코인은 놀라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제공자들, SP들이 스토리지를 제공하면 제공된 스토리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이닝, 우리가 또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채굴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미 일부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것은 채굴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투자를 해놓고 우리가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보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만큼 스토리지를 오늘 제공했습니다 하면 그것을 이 네트워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만한 보상을 주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까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180년 이상을 마이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마이닝했던 사람, 스토리지 제공자들의 수익과 현재의 수익과 미래의 수익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밸런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없고가 나오는 거죠. 그게 불균형해지면 과거에 그 마이닝 시도했던 사람들이 현재 시도한 사람보다 많은 불이익을 얻거나 현재 많은 이익을 또 얻거나 또는 불이익을 미래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계해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파일코인의 역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요. 우리 같은 엔지니어, 이 노드를 유지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지를 제공한 다음에
유지를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의무화 시켜야지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토리지들이 유지되고 그 카피본들이 다시 모이는 원래 IPFS의 설계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토런트 같은 경우 각자의 PC에서 파일의 파편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개념은 똑같지만 누구나 제가 쓰던 노트북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피어는 사라지게 되고 다른 피어로 접속은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비트토런트 초기에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썼고 그것을 극복한 게 지금은 많아져서 그나마 제가 내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또 끄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많은 분산된 데이터들이 모이긴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상용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파이어코인은 완전히 체계화된 담보 구조, 콜레터럴 구조를 통해서 스토리지 제공자들한테 의무적으로 디파짓을 받고 있습니다. 콜레터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터럴이 지정된 노드의 월렛에 적용이 돼 있어야만이 스토리지를 생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약금이라는 거를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노드에 집어넣지 않으면 실링, 마이닝을 못하는 거죠. 스토리지 제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내에 파이어코인 수요가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물량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개발자들이, 운영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이 노드를 유지하는 부분을 24시간 단위대로 윈도우 포스트라는 그 체킹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한 퍼포먼스 체킹을 합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크 트래픽, 그리고 스토리지 건전성을 체크해서 스토리지가 불안정하게 유지될 경우 바로 생성된 스토리지의 섹터를 폴트, 그러니까 내려버립니다. 포함됐던 섹터 크기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힐폭스 같은 그 사이트에서 적색으로 표시되고 이것을 24시간 안에 복구해내지 못하면 폴트가 다시 소각으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던 담보가 소각이 됩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어지는 건데, 번인데요. 그래서 그 소각된 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이호진 회장님 같은 경우 정말 소각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계속 피마르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들을 이런 파이어코인으로 하게 만든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코인 이코시스템 그리고 이코노믹 시스템의 상호 이해 관계자들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5파티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파티들은 대부분 코인 홀더들입니다. 토큰 홀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토큰을 사죠. 사가지고 갖고만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토큰 홀더들. 토큰 홀더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이코노믹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찌됐건 마이너 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에스피드, 우리 회장님도 그 스토리지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생성해내는 토큰이 다시 순환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개발자들,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밤낮 안 자고 개발을 하고 컨트리뷰트를 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이코노믹 시스템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이 여기에 같이 모여서 같이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클라이언트는 우리 스토리지를 쓰는 고객들이죠. 이 고객들은 미디어 그룹들, 대용량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버먼트, 정부 사이드의 공공정보들, 없어지면 안 되는 많은 소중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 토큰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를 더 디테일한 도식화 시켰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고객이 뭔가 우리 스토리지를 요구하게 되면 살려고 하면 고객과
우리 스토리지 제공자 간의 딜이 형성이 돼서 그 딜이 컨펌이 돼서 서로 맞게 되면 그 딜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 기간을 보관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용량을 보관할 건지 같은 것들에 따라서 보상이 생성이 되고 그 보상을 쉐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시에 섹터에 대한 건전성도 이것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주 무서운 그 버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일코인의 그 토큰 흐름은 수많은 클라이언트들과 제공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파일코인을 토큰 마켓, 크립토커런시 마켓에서 그냥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또 알려고도 안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구매했던 토큰이 판매되거나 아니면 또 순환되면서 이 생태계는 유지가 되고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격 하락은 전 지구적인 상황 때문에 가격 하락이 있어서 몇몇 또 그리고 그 서플라이어들이 좀 어떤 유지를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섹터가 줄어든 상황도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증가하고 있고 흐름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됐던 부분들이 미주 쪽과 아시아 다른 국가, 우리 한국 같은 국가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런 토크노믹스의 중심에서 확장되고 어떤 활성화되게 이렇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는 19엑사바이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실 저희가 시작했을 작년 초만 해도 뭐 훨씬 작았는데 거의 2배, 더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스토리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불합리한 효과라고 여기 써 있지만 폴트라는 그러니까 토큰을 소각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지하는 사람들,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강력한 그 유지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밤낮 안 가리고 저희가 체크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리워드들이 그 보상이 순환돼서 공급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공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궁금하시겠지만 민팅이라는 자기가 섹터를 만들 때 그때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에 참여한 팀들을 추첨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딜레이 될 뿐이지 자신이 받는 리워드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런 설계 속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든 토크노믹스 그리고 모든 크립토커런시를 이슈할 때 가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이나 운영자들이 이 가스를 통해서 가스라는 거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토큰이 움직이거나 할 때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계속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스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베리파이드 딜, 그러니까 검증된 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로 어떤 고객의 클라이언트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6개월 저장, 또 1년 저장, 뭐 3년 저장 정도의 어떤 시간들, 저장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 또 저장 용량도 생각보다 적게 생각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 지금 다른 케이스 FIPS하고 셀의 케이스로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 100년 저장, 100년 동안 저장하는 것들을 문의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다 소비할 정도의 지날 시간 정도의 저장 데이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파일코인 토크노믹스 경제 구조에서는
거대한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나타나고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코인 이코시스템에서의 그 경제 구조에서 새롭게 이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지금 파일코인 재단과 프로토콜 랩스가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개발 초기,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개발의 그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정의 도구들이 약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이 불편하고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딜 방식은 매뉴얼적인 부분이 요소가 많아서 우리가 가격을 제한하고 클라이언트가 컨펌해가지고 딜 컨펌이 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약간 수동적이었습니다. 수작업적이었죠. 그렇지만 내년 2월에 프로토콜 랩스에서 FVM, 파일코인 버추얼 머신이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고 이 메인넷이 오픈이 되게 되면 파일코인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외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 딜을 시키거나 베리에이션을 많이 줘서 여러 가지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파일코인이 스토리지로서의 가능성뿐이 아닌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결제 쪽에 또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파이, 그러니까 금융화하는 쪽으로 또 이게 많이 확장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제 얘기는 다 끝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일코인은 스토리지를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한 경제 구조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순환 구조를 이미 만들었고 지금 네트워크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것들은 잘 설계되고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제 내년도면 FVM이 나오게 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컨트롤 가능한 굉장히 플렉시블한 시스템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참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그런 시장이 왔을 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컨트리뷰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조정현 대표님 감사합니다.